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과 벌거벗은 채로 함께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거가 하수구 도랑에서 헤엄칩니다. 크리스마스, KFC를 먹습니다. 그리고 초록 신호등은 실제로는 파란색입니다. 믿기 어렵나요?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일본은 상상을 초월한 일상이 문화가 된 나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직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미친 사실 10가지, 낯선 사람들과 벌거벗고 함께 목욕하는 나라를 함께 알아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실은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본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중목욕탕 센터에서 낯선 사람들과 완전히 벌거벗고 목욕하기. 모든 옷을 벗고 목욕을 하기 위해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문화적 의식입니다. 일본어로 이를 센토 첸탕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단지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걱정도 함께 씻어내는 곳입니다. 오래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면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풍기고 증기로 가득 찬 공기가 맞이합니다. 흐르는 물소리는 조용한 대화와 어우러져 이상하지만 편안한 배경음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서는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 곧 지위도 계급도 부담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사람과 뜨거운 물만 존재합니다. 센토는 6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공동체의 중심이 된 것은 에도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동네에 하나씩 있는 공동욕장에서 이웃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집에 개인 욕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센토를 찾습니다. 그곳은 정신적인 피난처이며 추억과 고요함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라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그 선을 넘어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모든 근육이 이완되고 호흡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전통의 따스함 속으로 스며듭니다. 어쩌면 일본에서의 목욕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받아들이며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타인과 연결되는 경험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에 익숙해지려는 찰나. 일본은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기묘한 크리스마스 전통 중 하나로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바로 KFC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칠면조 대신 KFC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전 세계가 로스트 터키와 촛불이 어우러진 아늑한 연말 식사를 준비할 때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KFC 버킷을 사갑니다. 농담처럼 들리나요?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크리스마스 전통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 도쿄의 한 KFC 점장이 외국인 손님들이 크리스마스 저녁에 칠면조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KFC를 크리스마스 만찬으로 마케팅하자. 아무도 이 캠페인이 일본인에게 이토록 깊이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서구식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았지만 우아함과 격식을 갖춘 새로운 풍습에 항상 열린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매년 연말 시즌이 되면 일본 전역의 KFC 매장들은 축제 분위기로 붉게 장식되고 주른 대로에서 골목까지 이어집니다. 분위기는 밝고 즐거우며 모든 치킨 박스는 선물처럼 포장되고 케이크와 와인이 함께 제공되며 서양식 일본 크리스마스가 만들어집니다.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날이 아니라 연애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산타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그리움이 담긴 황금빛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외국인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일본인들에게 크리스마스의 KFC는 소중한 추억이며 따뜻한 겨울의 의식입니다.
낯설었던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순간이죠. 당신은 어떠신가요?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면 칠면조 대신 현지인들과 함께 KFC 한 통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는 전통적인 맛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막 프라이드 치킨 크리스마스라는 충격을 소화했을 무렵, 일본은 또 하나의 믿기 힘든 반전을 보여줍니다. 거리 하수 도랑에서 헤엄치는 인거들입니다. 거리 하수 도랑에서 헤엄치는 인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리 배수로는 사람들이 피하는 공간입니다. 쓰레기, 악취, 그리고 잊혀진 물줄기들로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일본에는 이 도랑들이 인거의 낙원이 된 도시가 있습니다. 큐슈 섬의 조용한 해안 도시 시마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도 위를 걷다 보면 맑은 시냇물이 동네를 따라 흐르며 그 아래에는 수백 마리의 형형색색 인거들이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햇빛이 물에 닿을 때 인거의 비늘은 도시 중심에서 떠있는 수정처럼 반짝입니다. 울타리도 없고 유리수조도 없습니다. 바닥까지 투명하게 보이는 깨끗한 물, 그리고 발밑에 살아 숨쉬는 생태계가 존재할 뿐입니다. 이야기는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시마바라를 초토화시킨 이후 지하에서 맑은 샘물이 소사나 도시의 수로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단순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마을의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시마바라는 아름다운 뿐 아니라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놀라운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구 배수로가 일본인의 자연 존중 철학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수족관 입장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마바라 거리를 걸으며 인거가 맑은 수면 아래에서 유영하는 모습을 보면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평범한 것도 진심으로 돌보면 특별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간 단위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족을 대여하기.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파티에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조용히 곁에서 들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나요? 일본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건 단지 대여 서비스뿐입니다. 이 감정을 따라가기조차 벅찬 바쁜 사회 속에서 잠시라도 이어질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수요는 하나의 합법적이며 번창하는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가족 대여 서비스, 공원 산책을 위한 여자친구, 결혼식 참석을 위한 아버지, 조용한 저녁 식사를 위한 친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갑고 무정하게 들리시나요? 일본에서 이 서비스는 관계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생활이 남긴 공백을 채우는 것이죠. 이 서비스는 외모, 예절, 경청 능력 등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되며 때때로 실제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정보다 격식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가짜 동반자를 고용해 말하지 못한 생각을 들어주는 것은 오히려 부드럽고 필요한 감정적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대 사회의 고독을 섬세하게 담아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 그 순간을 위해 일본에서는 감정조차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만남 속에서 때때로 가장 진실한 순간이 담겨 있죠. 단지 식사를 함께 하거나 조용히 곁에 있어줄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시도해 보시겠나요? 아니면 감정은 돈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난방, 비데, 음악이 있는 하이테크 화장실. 화장실은 보통 여행 이야기에서 하이라이트가 아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불편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공중 화장실에 들어서면 마치 우주선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매끈하고 조용하며
놀랍도록 배려심 깊은 공간. 좌석은 항상 따뜻하며 추운 날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비대 기능은 부드럽고 정밀하게 작동하며 방향과 수압은 버튼 하나로 조절 가능합니다. 소리가 걱정된다면 음악이나 물 흐르는 소리로 사적인 순간을 배려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존중과 이해로 대하는 일본의 삶의 철학입니다. 화장실에서도 휴식을 느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입니다. 하루 중 짧은 멈춤 속에서도 이곳에서는 당신이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전에 단순한 화장실을 바라보며 속으로 음악이 나왔으면 하고 바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기이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만요. 이제부터 더욱 놀라운 일본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가 넘는 예술작품 같은 수박 말이죠. 여기까지 보고 놀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일본에서만 가능한 10가지 미친 사실의 나머지도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흥미로운 사실이 곧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정육면체 수박 1개 가격이 100달러 이상.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에서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문화의 상징입니다. 도쿄의 고급 슈퍼마켓이나 오사카의 럭셔리 과일 전문점에서 예술작품처럼 전시된 정육면체 수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박들은 간단히 먹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감상하거나 선물하거나 존중을 나타내기 위한 것, 일본의 정성 어린 환대 문화 오모테나시의 일환입니다. 이 수박들은 어릴 적부터 유리틀에 넣어 하루하루 형태를 잡아가며 재배됩니다. 그 결과 완벽한 정육면체, 균형 잡힌 내 모서리와 대칭미를 자랑합니다. 모양은 단순한 신기함이 아닙니다. 인내, 규율, 섬세한 관리로 만들어낸 아름다움이죠. 맛은 여전히 익숙한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의 맛이지만 높은 가격은 맛 때문이 아닙니다. 이야기 때문입니다. 완벽을 향한 노력, 일본의 미학, 그리고 과일조차 예술로 승화시키는 자긍심이 담겨 있죠. 속도와 편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정육면체 수박은 조용히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시간을 들여야 전투에 완성된다는 것. 초록 대신 파란 신호등. 일본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가라는 의미의 초록불이 사실은 파란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과는 확연히 다르죠. 이 사소한 차이는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문화가 그렇듯 이 독특한 특징도 깊은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일본어에서는 아오싱텀과 파란색과 초록색을 모두 의미했습니다. 하늘도 나무집도 모두 아알기로 표현되었죠. 그래서 현대에 교통신호가 도입되었을 때도 초록불은 여전히 아오게유라고 불렸습니다. 언어를 바꾸기보다는 신호등 색깔을 조정해 조금 더 파랗게 만들어 아오에 가깝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도 좋다는 신호로 인식되도록 했죠. 이는 일본 특유의 섬세하고 조화로운 타협 방식입니다. 언어와 디자인이 만나는 지점, 역사와 현대가 조화롭게 섞이고 세계의 기준과 일본의 정체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파란 신호등을 지나치며 문득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품은 조용한 자판기를 라면, 커피, 소프트 아이스크림, 심지어 건전지와 마스크까지. 모든 것을 파는 자판기, 라면부터 마스크까지. 자판기는 음료나 과자만 파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에서는 자판기가 마치 무인 미니 상점처럼 당신이 필요로 할 모든 것을 바로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교토의 조용한 골목, 도쿄의 지하철역 근처, 혹은 홋카이도의 눈 덮인 산속에서도 빛나는 자판기가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듯 서 있습니다. 안에는 음료수나 껌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라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갓 내린 커피, 신선한 과일,
예비 배터리, 심지어 마스크와 속옷까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일본인들에게는 단순히 배려 깊은 기술입니다. 시계처럼 정밀하게 움직이는 사회에서 붐비는 가게에 들를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판기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일본의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항상 청결하고 고장 없고 24시간 운영되며 신선하게 채워져 있죠. 일본에는 자판기가 500만 대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거의 고장나거나 파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기술, 신뢰,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식사를 자판기에서 사면서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정성껏 돌봐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녹차, 커피, 와인 속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스파. 일반적인 거품 목욕은 잊어버리세요. 일본에서는 휴식의 개념이 훨씬 더 특별합니다. 일부 온천 리조트와 독특한 습에서는 따뜻한 물뿐만 아니라 적포도주, 진한 녹차, 혹은 갓 끓인 커피 속에서도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일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을 돌보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일상적인 재료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조용하고 김이 가득한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구수한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다크 에스프레소 빛 탕 안으로 몸을 담그면 마치 따뜻한 커피잔 속으로 들어간 기분이 들죠. 근처에는 붉게 빛나는 와인탕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포도 목욕에서 영감을 받아 활력을 되찾는 공간입니다. 항균 효과와 해독 작용이 뛰어난 녹차는 전통적인 히노키 욕조를 가득 채워주며 마치 정신까지 씻겨나가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기서 목욕은 단순한 위생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몸을 존중하고 감각을 다시 깨우는 시간입니다. 기계 소음도 스크린도 없는 공간, 오직 향기, 증기, 그리고 고요함이 숨결 속을 흐릅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은 덤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만약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목욕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녹차, 커피, 아니면 와인?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번 맞춰보세요. 일본 스파 이용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욕은 어떤 것일까요? 아래에서 정답을 공개할게요. 캡슐 호텔, 박스 안에서 자는 하룻밤. 박스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도쿄의 번잡한 중심, 빛나는 넌과 마천루 사이, 세계를 놀라게 한 독특한 숙박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캡슐 호텔입니다. 작고 좁고 미니멀하지만 크기를 얕보지 마세요. 각 캡슐 안에는 작지만 완벽하게 설계된 안락함이 담겨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조용한 복도를 걷습니다. 벽에는 개인용 캡슐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중 하나로 들어가 커튼을 닫습니다. 그 순간 예상 밖의 기분이 듭니다. 생각보다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 따뜻한 독서 등 USB 포트,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컨트롤 패널, 마치 우주선의 조종석 같은 공간입니다. 프라이빗하고 아늑하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캡슐 호텔은 1970년대 말 일본에서 탄생했습니다. 막차를 놓친 직장인을 위한 임시 해결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일본의 창의성, 미니멀리즘, 효율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역이나 공항, 도심, 심지어 웰니스 센터에서도 캡슐 호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스파, 공동작업 공간, 바, 심지어 미니 영화관까지 갖춘 럭셔리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공간이 귀한 나라에서 자금은 결코 제약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예술입니다. 고요함의 예술,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예술, 그리고 옷장만한 공간에서도 완벽한 숙면을 선사하는 예술입니다. 일본, 세계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는 나라. 완벽하게 다듬어진 정육면체 수박에서부터
두 팔 벌려도 닿지 않는 작은 수면 캡슐까지 청결, 존중, 미학은 가장 작은 디테일 속에서도 빛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에서만 가능한 10가지 미친 사실, 낯선 이들과 나체로 목욕하는 나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 같지만 일본에서는 매일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일본은 아름다운 역설의 나라입니다. 전통과 기술, 고요함과 속도, 기묘함과 다정함이 공존하는 곳, 깊이 들여다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 꽤 사랑스럽다는 사실을요. 당신이라면 일본에 한 번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중 어떤 경험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답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기묘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